2026년 대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먼저 책 이름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이제 기출중심 단권화 10회 1차 객관식 재무관리. 이번엔 이제 2026 세상 쉬운 10회 1차 재무관리 기출문제 풀이집. 요 책 제목이 바뀌어서 약간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가격이 낮아졌어요. 기존에는 이제 53,000원에서 이제 27,000원. 가격대로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낮췄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낮춘 거고요. 그렇지만 책은 늘어났습니다. 책 페이지가 기존에는 670페이지, 근데 680페이지로. 왜냐하면 이제 2025년 2월에 추가된 기출문제를 책에 다시 보강해 넣기 때문에 10페이지 정도 불어났다.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크기가 줄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A4지 크기였죠. A4지 크기.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줄었고 작아졌고, 그래서 휴대하기 간편해요. 그리고 이제 무게도 기존에 이제 80g 종이를 썼는데 이제 60g 종이를 썼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감은 한 절반 정도 그런 무게밖에 안 들 거예요. 그럴 때는 휴대하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무겁다는,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이제 의견이 많아서 그걸 이제 반영한 겁니다. 아무튼 저의 이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 기출문제를 다 풀면 재무관리 1차 공부가 끝나 있는 신박한 경험. 요 캐치프레이즈대로, 이거는 이제 작년에도 동일했지만, 아무튼 이 캐치프레이즈대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내년도 2026년 10회 1차 재무관리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단의 고쌤 잼과는, 재무관리 이제 브랜드예요. 브랜드. 그래서 재무관리 책, 그 다음에 재무관리 강의, 이 두 개를 다 포함한 그런 브랜드 개념이고, 그리고 10회 1차가 있고 또 10회 2차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포함한 그런 브랜드고, 그 다음에 문제집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서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안녕하세요. 고한영에서입니다. 2025년 올해죠. 재무관리 배점이 확대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4문제 나왔어요. 자, 종전에는 어떻게 됐냐? 16문제 나왔고요. 요게 이제 24문 나왔다. 그래서 8문제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별로 증가한 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전에는 경영학이 40문제였죠. 근데 개편돼서는 32문입니다. 그래서 32문 중에 24문이면 75%예요. 종전에 40문제 중 16문제면 40%죠. 그래서 40%면은 이거 버리고 가도 되는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올해만 해도 75%고, 85%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85%면은 27문제, 3문제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2문제 중에 27문제. 그러면은 재무관리를 버리고 갈 수가 없죠. 버리면은 바로 가락이니까. 이 경영학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인사 조직만 보는 걸로. 그래서 15에서 25%다. 그래서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버려도 되는 과목이었죠. 경영 일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재무관리는 75%니까 24문제.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올해는 이제 개편 첫 해니까 좀 쉽게 나왔죠. 쉽게 나와가지고 나중에도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봐준 거다. 근데 내년도 2026년에는 이 27문제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꽉꽉 채워서 그것도 어렵게 이렇게 내버리면은 이제 경영학에서 이제 꽈락 사태가 올해 이제 경제학이나 세법에서 나왔듯이 꽈락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CPA 1차 경영학 과목에서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이제 올해 시작된 거죠.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종전이죠. 종전 40문. 자, 경영학에서 이제 60%, 그다음에 이제 재무관리에서 40%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자, 경영학만 공부해도 60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0점 중에 60점. 그러면 요거를 포기할 수도 있죠. 이것만 공부해도 60점 맞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초시생 같은 경우에 이제 재무관리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도 1차 합격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경영에서 이제 60%, 이거 100% 다 공부하고 경영은. 그 다음에 재무관리에서도 자, 이렇게 나눠져요. 재무관리에서도 이 CAPM 자본구조, 이 파트가 이제 재무관리 과목 한 과목으로 치면은 60%. 그 다음에 파생상품 채권국제, 이 파트가 이 재무관리 한 과목으로 치면 40%의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것만 공부해요. 자, 요거 경영학 60점, 그 다음에 CAPM 자본구조 40%에 60% 하면은 24%죠. 그럼 총 84%는 커버하는 거예요, 공부가. 그럼 뭐 1차는 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84% 커버하면은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초시생들은 대부분 포기했고 재시생들은 이 CAPM 자본구조만 보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1차 객관식 재무관리는 소홀히 취급되었다. 일단 뭐 수험생들도 소홀히 취급하죠. 사실 이 경영학만 다 맞아도 꽈락은 넘기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에서 재무관리 40%에서 나머지 과목에서 맞히는 거는 플러스죠. 플러스 개념입니다. 뭐 경영학에서 고득점 맞을 생각만 안 한다면은 이거 대충 공부하고 아는 문제만 풀고 나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관리는 이제 재시생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2차에 집중하고 재무관리 2차 시험에 이제 먼저 연습을 해두고 그 다음에 1차를 앞두고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둔 거 보고 1차 객관식 문제 좀 풀다가 들어간다. 시험으로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일단 수험생들이 소홀히 취급하니까 이 수험서도 이제 제대로 된 수험서를 만들 그런 이 니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미비됐다. 미비됐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왜 이게 없을까 기존에 이렇게 의문을 갖는 그런 이제 수험생도 있을 거예요. 일단 뭐 이 메이저 학원 두 군데 또는 세 군데 거기 강사님이 쓰신 책 세 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한 그런 강사님이 쓰신 책도 두 권 내지 한 권이 있어요. 1차 대비한. 거기에 기출문제 풀이집 그것도 두 부 정도 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자 그거 한 권, 여기 1차 객관식 재무관리 수험서라고 있는 한 5권 내지 6권 있는 그 책 한 권으로 1차 시험 합격이 가능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은 없어요. 적어도. 그죠? 자, 이제 개편. 자, 개편은 경영학에서 이제 20%,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리에서 80%, 75에서 85니까 중간하면 80%죠. 80%가 나와요. 자,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재무관리만 공부해도 80점 맞아요. 그러면 이 경영학은 버리는 거죠. 2차 과목도 아니에요. 버리는 거죠. 이걸 아까우면 안 돼요. 여기서 좀 못 맞으면 여기서 좀 해서 뭐 꽈락 내지 60점 넘기자 이런 식인 분들이 있으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합격 못 합니다. 이건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여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이 80점을 다 맞을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재무관리에 올인한다.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모든 수험생들이 이 재무관리만 본다. 그게 이제 새로운 개편된 환경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개벽의 변화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1차 시험에서 이 객관식 1차 시험에서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CP 재무관리 1차 시험 수준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좌측은 이제 2000년에 출제되었던 듀레이션 관련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측은 2024년에 출제되었던 듀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거를 비교해 보면은 문제가 어느 정도로 진화가 되어 있는지,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진화되어 있는지, 그거를 아실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좌측에 이제 2000년 문제를 보시면, 그 듀레이션, 공식, 듀레이션 공식을 알면은 바로 풀 수 있다. 물론 이제 채권 가격도 있지만 아무튼 중심은 이제 듀레이션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거예요. 이제 좀 이따 이제 풀겠는데
아무튼 공식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계산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은 단순히 듀레이션 공식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가중평균 회수기간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이제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영구체 듀레이션이에요. 이건 단순한 듀레이션인데, 이건 영구체 듀레이션. 공식을 추가로 외워야겠죠. 그렇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가격 변화율, 탄력성, 그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어려운 공식이죠. 이거 단순한 공식이고 어려운 공식. 그 차이가 있고, 이 4번의 무이표체 듀레이션, 만기가 동일하다. 이건 이제 이론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표체 듀레이션은 만기가 짧은지 이론인지 항상 그렇지 않다. 이건 이제 그래프, 여기 마찬가지로 이론이고. 그래서 이론이 1번, 4번, 5번. 그 다음에 2번, 3번은 공식인데 듀레이션 공식보다 훨씬 어려운 공식. 진화된 공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단순히 비교해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죠. 2000년에 비해서 2024년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요 답을 한번 볼게요. 자, 2000년 문제는 요 듀레이션 공식, 요 공식을 위해서 이제 요 채권 가격을 구한 거 아닙니까? 채권 가격을 공식에 집어넣고 이제 바로 듀레이션. 너무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바로 1분 이내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4년 문제는 요런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다 알아야 돼요.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영구체 듀레이션 구하는 공식, 이것도 암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채권 가격 탄력성을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 공식을 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 영구체 듀레이션 공식과 이 탄력성 듀레이션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일반 공식 암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수준만 딱 비교해 보면은 이 2000년에 비해서 2024년은 뭐 그냥 가볍게 10배 정도. 더군다나 이게 한정된 시간, 이때보다 뭐 시간이 몇 분 내에 풀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뭐 특별히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줄어들었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것을 제약 시간까지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10배 이상이 되는 거죠. 10배 이상 난이도가 높아졌다. 아시겠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높아진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수험 전략 및 새로운 수험서가 필요하다. 이거는 그 CPA 1차 전 과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무관리 하나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과목도 이런 현상이 동일해요. 제가 전 과목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동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험 전략 및 새로운 수험서가 필요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인데,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그냥 듀레이션 공식만 넣었던 그런 객관식 재무관리 책이라면은, 이제는 이런 영구체 공식이라든가, 채권가격 탄력성 듀레이션 공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책에다. 그러면 1차 객관식 재무관리 책이 엄청 두꺼워진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겁니다. 너무 두꺼워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한마디로, 근데 이제 그 재무관리 책이 두꺼워지도 않았다는 게 또 문제죠. 왜냐면 이제 10년 전, 20년 전 방식에서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 객관식 재무관리 책들을 보면은 뭐 10년 전 책, 뭐 20년 전 책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변화가 없어요. 문제는 계속 진화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진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춘 그 수험 전략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책이라는 말입니다. 방식의 변화가 없어요. CPA 문제는 진화했는데 이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책들이. 근데 10년 전, 20년 전 방식에서 변화가 없다. 다음으로 이제 출제 경향입니다. 자, 이게 이제 출제 경향표인데 2007년부터 이제 2025년 올해까지 그 출제 경향을 이 파트별로 쭉 나눠서 각 장별로 다 집계를 한 결과죠.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중에 2024년하고 2025년은 요거는 아마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걸 겁니다. 출제 경향. 딴 책에서는 보실 수 없었던 경향일 거예요. 자, 그리고 특이한 걸 보시면, 자, 2024년에 옵션 채권에서 4문제 나왔는데, 자, 올해 2025년에 무려 8문제가 나왔죠. 이걸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16문제 중에 4문제니까 25%였는데 24문제 중에 8문제니까 33%로
급격히 늘었다는 거. 자, 요 파트 4가 이제 점점 비중이 세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파트별로 보면은, 자, 파트 1은 이제 2024년에 6문제고 2025년에 6문제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0인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문제가 16문에서 23문으로 늘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비중이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3문제. 자, 근데 5문제, 6문제죠. 비중이 늘었고, 그 다음에 파트 3는 자, 3문제인데, 자, 4문제죠. 1문제 늘었죠. 그래서 이제 비중이 확대됐다.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4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문에서 8문제로 2배로 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5. 파트 5는 이제 국제 재무관리인데, 자, 이건 현재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따 기출문제 풀면서 2025년 기출문제 한두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2025년이 굉장히 쉽게 나온 거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쉽게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게 23문이 아니라 27문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나옵니다. 국제재무관리 반드시 나오고 그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 파트 안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문제가 6문제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2024년에 이 딴에 비해서 3문제 나오던 게 6문제 나온 거잖아요. 원래는 이 23문으로 바뀌지 않았다면은, 원래는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뭐 많아도 뭐 4문제 정도를 줄어야 되는 겁니다. 줄어야 되는 건데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유지된다는 것은 2025년 문제가 딴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았다는 것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이유인데, 파트 2가 3문제에서 6문제로 늘었잖아요. 이 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좀 예외적이다. 그것은 이제 2025년 문제가 난이도가 낮아진 그런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 요 파트 1을 본다면 2025년 6문제인데 2026년 내년도에는 요거는 줄 것이다. 문제수가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요 파트 2의 경우에도 지금 6문제인데 이것도 2026년에 문제가 좀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2025년에 난이도가 낮았다. 2026년에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예상하기 때문에 맞춰서 제가 경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머지 문제, 그 문제들은 여기에 집중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집중되고 또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파생상품 채권 국제재무관리 요 파트 재무관리 이제 기존에 이제 40%를 차지하던 요 파트가 거의 뭐 50%에 육박하게 이렇게 출제될 거예요. 내년도에 출제될 거고 또 어렵게 출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23문에서 27문인데 27문까지 출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3이죠. 3문제. 3문제가 다 이쪽에 집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요거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그 잘 써진 책을 잘 고르셔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2025년 1차 재무관리 문제가 이제 쉽게 나왔다는 게 단적으로 이제 9번 문제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냥 요거 요 공식을 암기하시면 다 풀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에 비해 저는 자, 이게 이제 1번 문제인데 제가 예측한 14문제 중에 이제 1번 문제인데 자, 이런 거 비유동 장기적 합류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거 헷갈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유동 비율은 확대하여 이제 비유동 부채까지 장기 자본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런 거. 이런 것까지 이게 좀 고급이죠.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쉬워진 거죠, 난이도가.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또가 아니죠.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고
나와도 하나도 뭐 이상하지 않은 좋은 문제다. 그래서 제가 강의 드린 거니까 요거 뭐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꼭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A는 자, ROE가 하고 이제 ROA를 물었는데 바뀌었어요.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게 ROE고 ROA가 아니라 ROE고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에 이자 비용을 더한다.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을 말하는 거죠. 영업이익을 총자산은 총자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ROA를 말하는데 ROE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 회전율은 공식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이거 많이 보유할수록 낮아지죠. 그렇죠? 높아진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이 유동 비율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도 맞고. 근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채권자가 좋죠. 채권자. 단기 지급 능력이 올라가니까. 채권자가 좋고, 경영자는 이거 잔뜩 이 유동 자산 가지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비유동 자산을 갖고 이제 만들어야죠. 뭔가. 그죠? 이거는 수익성이 없어요. 비유동 자산의 수익성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리하다가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활동성 비율. 일단 요걸 볼게요. 활동성 비율은, 자, 기업이 수능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쵸? 맞고, 이제, 이 활동성 비율. 이 비율은 또 분석이라고 하고, 같이 이제 혼용된다고 그랬죠,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활동성 분석은 회전율이에요, 그죠? 총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 그죠? 회전율. 근데 이 회전율은, 요 뒤집으면은, 역수는 회전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매출채권 회수기간, 매입채무 지급기간, 재고자산 회전율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 눈여겨볼 게, 자, 요 수능전 자본 비율, 요거는 역대 이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기출문제 중 최초로 나왔습니다. 근데 요 최초로 나온 용어를 하면은 가로하고 반드시 기존에 나온 용어를 써줘요. 그러니까 요런 거, 이거 뭐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 아시는 부분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다 수능전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수능전 자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수능전 자본 비율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유일하게 뭔가 좀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항목을 모두 선택하는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적절한 항목을 모두 선택하시오. 그래서 이 B번만 고르는 B번인 선지만 고르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반대로 꼬았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를 이제 평가를 하자면 너무 쉬운 문제다. 그렇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 회계사 재무관리의 문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수험생은 없겠지만 만일 있다면 심각성을 좀 느끼셔야 합니다. 그 CPA 1차 시험 문제는 사실 엄청난 난이도입니다. 이것보다 이제 훨씬 난이도 높게 출제되니까 충분히 각오하시고 이제 수험 생활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난이도 상중하 중에 하에 속합니다. 자, 이 문제가 사장 그 재무제표의 분석, 여기에 있는 이제 문제죠. 2025년. 제가 뭐 나머지 24개 중에 이제 23개 문제를 다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 24문제 중에 4문제 정도 제외하면 난이도 중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쪽 여기에 이제 중이하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출제됐다. 2025년 시험에서 좀 이제 틀릴 만한 문제들을 이제 모아 갖고 왔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기출문제 해설 제 유튜브에 가시면 CPA 고안용 유튜브에 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시고, 여기서는 요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문제를 본다면 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0점 방주형 문제다. 100점 방주형 문제. 뭐 맞출 수는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경제학이 이번에 어렵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겠죠. 대부분은 포기하겠죠. 제목이 뭐 만점 받기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점 방주형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30번 문제는 요 숨겨놓은 포인트가 조금 깊다. 예, 그렇게 싶어요. 예, 여기에 숨겨놓은 포인트가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 조금 깊다 싶어서 예, 요게 좀 틀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요 32번은 이 보이는 것보다 좀 더 깊은 문제예요. 예, 깊은 문제에서 예, 뭐 대충 써서 맞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깊은 이론까지 다 알고 맞춘 건 아니다 싶어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5번 같은 문제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문제지에 쓸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예, 그 과정 중에 뭐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라서 이것도 틀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하고 28번은 예, 이론으로는 책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론으로는. 근데 이게 계산 문제가 안 되어 있었던 문제가 나왔다. 예, 특히 이제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된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28번도 예, 깔끔하죠. 예, 깔끔한 문제예요. 예. 아무튼 뭐 이거는 뭐 그 이론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계산 문제가 돼서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틀릴 가능성이 있고. 예. 그래서 이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문제를 좀 요주의 문제 이번에 이거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 문제는 이제 쉬운 문제인데 이제 제가 여기 넣은 이유는 마지막 강평에 예, 요 기하평균 수익률 요건 너무 기본이잖아요. 예, 너무 기본이라서 제 책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요 기하평균 수익률도 예, 이제 기출됐기 때문에 요거를 보강해서 제 책을 다시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 마지막 강평에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제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올해 기출문제도. 예, 9번부터 32번까지 하나도 없다는 거. 자, 요거 하나만 빠졌다는 거죠. 예, 요거 하나. 예, 근데 이건 너무 기본이라 다 맞추셨을 거예요. 제 책에 공부하신 수험생들도 예, 이건 다 맞추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아무튼 제 책으로 다 커버가 된다. 자, 그러면 이 13번 같은 경우에 요 C번, 예, 요 C번 선지가 예, 제 책이 없어서 사실 여기 소개된 거고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예, 이 기하평균 수익률은 이거 완전 기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결국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좀 틀릴 수 있다. 예, 그런 얘기고. 요거는 100점 방지호 문제다. 예, 특히 이제 경제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보는 시간이 절대로 부족한 상황에서 요거 이거 안 풀죠. 그렇죠? 100점 방지호 문제 요거 안 풀죠. 요거는 뭐 대부분 틀렸을 것이고. 그렇죠? 대부분 틀렸을 것이고. 그다음에 요런 것들은 뭐 그 좀 논점이 있어요. 논점이 있어서 틀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게 결코 이게 뭐 어렵고 그냥 굉장히 뭐 고난이도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틀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뿐이다. 예, 5문제. 예, 그래서 이제 24문제 출제됐는데 그 중에 이제 6문제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25%잖아요. 예, 25%. 그럼 이제 75%만 쉬었다는 그런 얘기니까 뭐 이걸 뭐 쉬운 시험이라 볼 수 있진 않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예. 제가 굳이 골라서 여기 갖다 놓은 것 뿐이지, 그렇죠? 예, 요거 하나만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요것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예. 시험 직전 그 수준에 올라오신 그런 수험생들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그 2025년 재무관리는 쉽게 출제된 게 맞고요. 내년도에는 2026년이죠. 2026년도에는 무조건 어려워질 것이다. 예,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특히 요 파생상품, 파생상품 채권 국제 요 파트가 현재 수준보다 좀 더 어려운 상태로 나온다. 그리고 1장부터 16장 CAPM 자본구조죠. 1장부터 16장까지는 현재 수준으로 나온다. 현재 수준으로 나오고 현재 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대비를 하시면 되는데 파생상품 채권 국제는 요거는 기존의 책들로 커버가 안 되실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높아심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올해 2025년 2월 23일 시험 쉬운 그런 재무관리 문제를 보고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해도 되겠구나 해서 이 재무관리를 쉬운 책으로 공부한다. 간단한 책으로 얇은 책으로 공부한다. 분명히 2026년 2월에 낭패 겪습니다. 2026년에 최대 꽈락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유념해 주시고 절대로 얇은 책, 쉬운 책 이런 책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요게 2025년 그 결과예요. 결과인데 자, 전체
전체가 있고 이제 합격자가 있죠. 예. 그래서 전체는 이제 전체 수험생의 이제 평균. 예,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합격자는 이 합격자 있죠. 1차 합격자. 예, 2025년 1차 합격자. 합격자들만 했을 때 평균 점수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최저 합격 점수가 349. 예,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난이도는 요 전체를 보면 되겠죠. 예, 전체를 보면 되는데, 예, 그냥 뭐 단순합니다. 예, 경제, 예, 세법, 이건 좀 어렵고, 이제 쉬운 순서로 본다면, 예, 기업법, 구상법이죠. 기업법, 경영학, 회계학. 예, 요 순으로 이제 쉬웠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락. 예, 과락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요 합격자로 파악하는 거죠. 합격자. 자, 경제학이 제일 낮고, 그 다음 세법이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과락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경제학에서. 결과적으로. 왜냐면, 여기는 합격자 평균이잖아요. 예. 이 경제학에서 아슬아슬하게 40점 겨우 넘어서 합격한 합격자들. 그 사람도 합격자잖아요. 349만 넘으면. 그죠? 과락이 하나도 없고.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 40점이다. 그러면 이 평균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합격자가. 그렇잖아요? 예.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과락을 배운 합격자가 그 과목의 평균 점수를 깎아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학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과락이 많이 발생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법에서 과락이 발생했고,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하고 세법이 어려웠다. 예,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로써 이제 2026년 출제 예상을 해본다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경제학 세법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 뭐, 2년 연속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건 쉽게 나올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뭐, 회계학은 뭐 늘 평타였습니다. 그죠? 예, 예, 평타. 예, 요번에도 평타. 예, 내년에도 평타 예상되고, 뭐, 기업법은 어렵게 나오던 쉽게 나오던, 이거는 누구나 이제 전략 과목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 점수를 많이 얻어놔야지 예,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락이 나오고 뭐 이런 건 절대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경영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4개. 요거 4개에서 벗어나 있는 경영학. 그렇죠? 자, 요거 무조건 어렵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경영학의 핵심 과목 80%를 차지하는 재무관리. 예, 재무관리는 이제 내년도 1차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예. 제가 올해 경제학 과락도 예상해서 적중시켰잖아요. 예, 내년도 여기입니다. 예,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2026년) 이제 재무관리 10회 1차 시험을 대비해서 자, 무료 강의가 있고 이제 유료 강의가 있어요. 이 무료 강의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고 예, 유료 강의는 17장부터 21장까지. 자, 먼저 무료 강의를 보시면은, 예, 요거는 이제 제 CPA 고안용이라는 이제 유튜브에 있죠. 예, 유튜브에 있는데, 2026년 대비 강의는 추후 계속 업로드 예정입니다. 예, 예정이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거는 2025년 대비 강의. 요게 1장부터 16장까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2025년 기출문제 강의. 예, 요게 추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공부를 바로 하신다면은, 이 제시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는 다소 아쉽지만, 예, 요걸로, 요 조합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시생들도 예, 현재 공부를 시작하시겠다. 그러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예, 뭐, 할 수는 있다. 근데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초시생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하는 게, 제가 요거를 이제 12월까지는 마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업로드되는 걸 봐가지고, 예, 계속 조금씩 들으시면 되죠. 2026년 대비 강의로 수강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제 생각에. 그렇죠? 근데 뭐 바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유료 강의는 2025년 대비 강의는 현재 찍어뒀어요. 찍어뒀는데 올리지만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인강 사이트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대로 바로 올린다. 올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대비 강의였으니까 2026년 대비 강의는 추후 업로드 예정이다. 참고로 2025년 대비, 2025년 대비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 책으로 했다는 거예요. 초판 있죠? 초판이고 2026년 대비는 개정판. 근데 이제 거의 대동소이 2025년 기출문제만 추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걸로도 이 조합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는 다 업로드할 예정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유료 강의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메이저 학원을 보면은 그 1차 객관식 단가반이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최소 20만 원, 23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4분의 1 가격, 그냥 5만 원이죠. 5만 원인데, 근데 이제 그 네이버 회동 카페 회원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임 강사로 있기 때문에 공동 구매, 친구 한 명 데려오시면 3만 원대 엄청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 제 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27,000원인데 더 할인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 회동 카페 회원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두 개 다 합쳐가지고 5만 원대 아주 가성비 있게 재무관리 준비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자 유료 강의하고 무료 강의하고 퀄리티 차이 없어요. 그래서 무료 강의도 깔끔하게 유료 강의와 똑같은 화면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퀄리티 차이 없다는 거. 유료 강의 이제 무료 강의 이제 퀄리티 차이는 없는데, 근데 이제 유료 강의하고 이제 무료 강의로 구분한 기준을 알아두시면은 이제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의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이 이제 CAPM과 자본구조, 그 부분이고, 이게 이제 재무관리의 60%를 차지하죠. 시험 출제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60%를 커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료 강의는 파생상품 채권 국제예요. 요게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인데, 이게 이제 재무관리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40%다. 그렇죠? 60대 40. 그래서 이 무료 강의 부분은 기존의 이제 재무관리를 이제 전체를 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요거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죠. 60%는 커버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한 20% 틀리더라도 꽈락은 면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료 강의 부분은 이 재무관리 일부분만, 이거를 전부 안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공부한다면 요거 공부하니까 요거는 포기한다는 얘기죠. 포기한다. 파생상품 채권 국제를 포기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료 강의만 듣고 이 부분만 공부한다면 60%를 커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관리를 포함한 이제 경영학 과목에서 발학만 넘기는 정도로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무료 강의로 충분히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무료로 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료 강의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재무관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9월 말까지 이제 예정 사항이에요. 이제 그 향후를 본다면 재무관리 기본서, 기본서. 현재는 이제 문제가 기본서만 떼어낸 그 교재하고 강의를 앞으로 이제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현재는 이제 1차 시험만 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2차 시험 대비한 재무관리도 교재 강의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재무관리 입문 기본서. 이거는 이제 입문 단계가 아닌 입문 기본서. 이것도 이제 교재하고 강의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관리 이제 입문 기본서, 이 부분은 공기업 재무관리, 공기업 재무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제 책이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세상 쉬운 CPA 1차 재무관리 기초문제 풀이집. 그러니까 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책이 쉽게 썼다는 거지, 수준은 1차 시험입니다. 정확하게. 1차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적서다. 그래서 여기 제가 공기업 그 재무관리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그 수준이구나.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아직 안 썼어요. 이거보다 수준을 대폭 낮춰서 이걸 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책은 이제 제목을 보다 좀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제목을 썼다 뿐이지 1차 시험에 최적서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1차 시험 최적서지만 쉽다.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썼다. 그 얘기입니다. 1차 시험용이에요. 공기업용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무관리, CPA 시험 재무관리에 관한 이제 전체 라인업을 갖춘다. 그렇죠? 전체 라인업을 갖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공기업도 이제 커버할 수 있다. 그렇죠? CPA 시험, 공기업 재무관리 시험, 그런 전체 라인업이 다 완성되는 거죠. 요거는 향후니까
요거는 뭐 올해 못 끝나면 내년에 요거는 이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요거는 바로 할 수 있고, 나머지 두 사항 요거는 이제 내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험. 내년 시험이 아니고 이제 2027년 시험이 되겠죠.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2026년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거 상반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일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될 내용은 자, 고쌤 쟁간의 정의죠. 고쌤 쟁간의 책 더하기 강의다. 책은 세상 쉬운 CPA 1차 재무관리 기출문제 프리집 이 책이고요. 강의는 제 유튜브 무료 강의 CPA 고안형 요게 고쌤 쟁관이다. 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난이도 기출문제가 스르륵 풀리는 마법. 자, 이게 이제 고쌤 쟁관의 이제 캐치프레이즈죠. 캐치프레이즈. 자, 우리가 이 경영학 32문, 그 다음에 경제학 32문, 이거를 100분 안에 풀어내야 되죠. 이 경제학, 언제나 이제 만만치 않아요. 공인회계사 시험이 아니라 공인경제학 시험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언제나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시간 절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시간을 절약해서 여기에 투입해야 돼요. 그죠? 대부분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렇게 나누면은, 자, 1분 33초에 한 문제씩 무조건 풀어내야 된다. 그런 결론이죠.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시간이 계좌 문제까지 포함된 거니까 이게 결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봤잖아요. 기출 문제들, CPA 1차 시험 문제, 기출 문제 굉장히 고난이도입니다. 고난이도. 자, 요거를 해결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제 책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책만이 아니라 이제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제 강의로도 도와드립니다. 자, 그럼 자, 요 1분 33초에 한 문제씩 이거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자, 그것을 저는 자, 요렇게 쓰겠어요. 자, 1차 기출 문제를 다 풀면 재무관리 1차 공부가 끝나 있는 신박한 경험. 요게 이제 제 두 번째 캐치프레이즈죠. 한마디로 이제 기출문제 접근법이죠. 기출문제 접근법. 자, 2000년부터 이제 2025년까지 자, CPA 1차 시험 문제가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 거는 이제 공개된 건 아니고, 그렇죠? 이때부터는 이제 확실히 모든 문제가 공개가 됐어요. 자, 그런 이제 기출 문제, 재무관리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교재. 시중에 여기 이제 몇 권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2권이 나와 있죠. 그렇죠? 2권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기출 문제집들은 이제 연도별로 자, 25문 중에 이제 경영학 전체 문제죠. 이제 재무관리가 10문제 나왔을 시절. 그다음에 총 40문제 중에 재무관리가 16문제 나왔던 시절. 그리고 올해 2025년부터 32문 중에 재무관리가 이제 올해는 23문, 그다음에 27문까지 나올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1차 시험 1교시 경영학 과목이 실제 출제된 순서대로 엮어진 것이다. 이미 2권 출판된 거는 그렇게 돼 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차례 그 책 중에 하나의 차례죠. 2001년 문제, 2002년 문제, 2003년 문제. 자, 쭉 그냥 나온 순서대로 그냥 엮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책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제 이런 기출문제집 나름 많이 구입하고 계시죠. 근데 이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냐면 이 시간 내에 요 훈련을 하는 거죠. 요 시간 내에 풀어보는 모의고사 대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모의고사로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기출문제가 이걸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도 충분한 활용성이 있어요. 그렇죠? 활용성이 있는데 이걸로만 활용되면 좀 아깝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모의고사 대용으로 활용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공부가 끝난 상태예요. 끝나지 않으면 이거 풀 수 없죠. 공부도 하지 않은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공부가 끝난 상태에서 리마인드용으로만 활용된다. 그죠? 리마인드용. 근데 이것도 뭐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기출문제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더 좋다는 거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스르륵 풀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된다. 즉, 이 기출문제, 이런 기출문제를만 다 이해되어도, 물론 이제 반복되는 풀이 연습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요 안에 다 풀 수 있죠. 그죠? 이해하고 있어도 이 안에 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연습 과정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기출문제만 다 이해되어도 재무관리 1차 공부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요걸로
전체 책을 하나 완벽한 책을 구성한 게 이 책입니다. 예. 절대 이 기출문제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CPA 1차 기출문제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출문제는 굉장히 고난이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걸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예. 그것도 이해 못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이 태반이죠. 예. 그렇지만 이 기출문제는 다 이해하고 들어가도 예, 충분히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다. 예. 이 기출문제 절대로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책이 이제 기출문제만 했다고 해서 예, 좀 우습게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요 기존에 예, 요 1교시 경영과목 실제 출제 순서가 엮어진 책 중에 하나, 예, 2권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부분인데, 자, 그래서 요 장별로 기출문제를 이렇게 내비게이션 해놨어요. 그쵸? 예, 내비게이션 해놨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주제별 주요 문제 목록이라고 되어 있죠. 예, 관련한 숫자는 해당 연도의 문제 번호임.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쭉 공부해 나가시면서, 예,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위 목록의 순서에 따라 문제를 풀면 각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예, 이런 얘기가 있죠. 예, 제 책의 아이디어하고 비슷하죠. 제가 이걸 보고 쓴 건 아니네요. 예, 결코는 아닌데 제 책의 아이디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 책도 마찬가지로 이런 순서로 돼 있고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제 책은 이 설명까지 기본서 본문까지 들어가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여기는 이제 문제만 쭉 있고 해답은 따로 있는데 저는 해답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 한 곳에다 모아져 있어요. 예, 그 차이가 있다. 아무튼 아이디어는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 책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예, 책 소개 영상인데 거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제 책이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기출 문제가 있고 예,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앞에 배치가 돼 있어요. 예, 바로 배치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자, 회계사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객관식 재무관리 책들을 보면은 여기 회계사 수험생들이 다 보는 책들이잖아요. 예, 자, 모두 다 요약, 예, 요약 쭉 나와 있고 각 장에 요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 장에 문제가 쭉 나와 있어요. 예,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풀다가 이제 해답을 보죠. 그쵸? 그 다음에 해답이 이해가 안 가면 이제 요약을 하죠. 근데 이 요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 책 안에서 다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기본서를 찾으러 가요. 예. 그러면은 이거 지금 얼마나 이거 왔다 갔다 이거 시간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원래 여기 이제 요약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다른 책이라면. 자, 요약이 들어와야 될 부분에 이제 요 기본서를 넣어버렸어요. 기본서. 그러면 이걸 딱 읽으면은 뭐 기본서 보는 거잖아요. 기본서 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요약만 보고 이 문제를 풀어내기엔, 문제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회계사 시험 재무관리의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제 책을 쓴 겁니다. 예, 요 기본서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요약으로는 기출문제를 이해 불가. 그래서 기본서 찾아봐야 겨우 이해 가능. 그러면 이제 이 책 보다가 이거 책 뭐 죄송하지만 아무튼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 책 보다가 기본서로 가야 돼요. 그쵸? 근데 사실 기본서로 가는 수험생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잘하고 계신 수험생이에요. 그쵸? 근데 안 가죠 그냥. 예, 여기 하다가 이해 안 되면 바로 넘어가 버려. 예. 왜냐면 회독수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 버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이해독 때 와서 또 풀면 또 틀려.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한번 이해독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 문제를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해독 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독 때 안 풀릴걸요 아마? 예. 3회독 해야 겨우 풀립니다. 예. 이해독 때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이해독 때 그래도 좀 틀려도 예, 바로 이제 회복될 수 있고 3회독 때는 예, 바로 이제 맞출 수 있다. 정답을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제 책도 이제 3회독 하셔야 됩니다. 3회독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 문제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거는 뭐 국룰이에요. 예, 그거는 완전 기본이고 예, 그거 없이 회계사 시험 합격하겠다. 이건 굉장히 욕심입니다. 예, 무리고 아무튼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서까지 결국 가야 된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기본서가 아예 이 문제집에 붙어 있으면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책이 그런 방식으로 써져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여기 써 있죠. 제목의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는 과목이므로 요약이 아닌 문장으로 이해해야 보다 수월하게 읽힐 수 있다. 이게 더 시간이 절약되는 거예요. 요약이 시간 절약을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요게 시간이 오히려 절약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자, 요 2013년 38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고난이도.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존 기본서도 없어요. 기본서에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무리 두꺼운 기본서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 책이 비록 이제 기출문제 풀이집이라고 얕볼 수 있지만 이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기본서보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예, 그리고 딱 알기 쉽게 여기서 다 요약을 해줬죠. 예, 손익분기점 정리 같은 거. 예. 아무튼 역트리밍이라는 것은 이제 제 책이 이제 기출문제에서 안 다루는 부분들은 다 트리밍, 다 잘라버렸어요. 예, 깎아내다 그런 뜻이죠. 트리밍. 깎아냈기 때문에 이제 역트리밍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보강은 역트리밍.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기본서보다 더 깊숙하게 다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이 세상 쉬운 CPA 1차 재무관리 기출문제 풀이집. 예, 요것은 자, 2000년부터 2025년까지 CPA 1차 시험에 딴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제 CPA 1차 시험이에요. 출제된 모든 재무관리 기출문제 다 넣었어요. 100%입니다. 예, 그거를 이론 순서대로 하나하나 배치했다. 예, 그냥 기본서예요. 기본서 그 자체요. 제가 이제 기본서를 낼 텐데 달리 안 쓸 겁니다. 예, 요 제 책 요 세상 쉬운 CPA 1차 재무관리 기출문제 풀이집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그대로 쓸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충실한 기본서다. 그리고 이제 말문제, 계산 문제가 아닌 말문제의 경우에는 이 선지가 5개가 있잖아요. 또는 이제 ABCD, 뭐 ABC, 막 이런 식으로 선지가 다 있잖아요. 예, 그 각각의 선지를 분리해서 재무관리 이론 순서로 차례를 배치했다. 왜냐면 이 말문제는 뭐 여기 막 떨어져 있잖아요. 예, 떨어져 있는 거를 한 문제 모르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다 분리를 해야죠.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요 이론 순서대로, 이론 나오는 대로 하나하나 다 잘라서 붙여놨어요. 예, 그런 얘기고. 자, 이렇게 배치된 기출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 바로 위에 자세한 재무관리 이론을 서술했다. 예, 이게 바로 기본서죠. 이게.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야 된다. 효율적으로 가장 쉽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제가 이제 잠깐 떠먹여 드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떠먹여 드린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편하게 바로 그냥 모든 걸 찾아볼 수 있게 해드린다는 의미예요. 예, 제 책이 쉽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제 책 굉장히 고난도까지 다루고 있다. 어떤 책보다. 그러면 이제 CPA 1차 시험 재무관리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쉽게. 그래서 세상 쉬운이라는 의미예요. 요게 얕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 책이 굉장히 깊어요. 얕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미 많은 수험생들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다 풀면 재무관리 1차 공부가 끝나 있다. 얼마나 신박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그거를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기출문제 접근법은 제가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이제 많은 합격생들의 수기를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미만, 단기간 1, 2차 동차 합격, 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죠. 그런 이제 국가고시 수험생들이 선택한 방법론 중에 하나다. 이 국가고시에는 사시도 있고, 뭐 행시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무튼 회계사 시험보다 어렵다는 시험들, 그런 시험도 1, 2차 동차 합격을 1년 미만에 해낸 사람들이 이 기출문제 접근법으로 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물론 천재겠죠. 머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이런 접근법이 잘못되면은, 요 1년 미만 단기간에 아무리 천재라도 1, 2차 동차 합격 불가능합니다. 요 기출문제 접근법이 가장 적합한 국가고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1년 미만 단기간에 1, 2차 동차 합격. 자, 이거 이상의 결과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한 방법이 이거다. 그럼 이게 최적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번엔 강의입니다. 책은 설명드렸고, 이제 강의입니다. 자, 타사 대비 2분의 1 컴팩트한 강의. 자, 이게 뭐냐? 자, 제 책이 이제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제 강의 시간이, 보니까 총 29시간이에요. 29시간에 1장부터 21장까지 다 끝냈어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문제 다 풀었어요. 예, 그걸 29시간 안에 끝냈어요. 그것도 이제 문제만 푼 게 아니에요. 다 이론 설명까지 다 했다는 거죠. 예, 아무튼 제 책에 대한 모든 그런 강의를 다 했다. 예, 그게 29시간이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자, 타 학원에, 메이저 학원에 이제 객관식 재무관리 단과반 제가 봤어요. 자, 인강 시간이 보니까 한 70시간 정도예요. 예, 70시간. 근데 2분의 1. 예, 이거 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반이면 이제 35시간인데 29시간 반도 안 되죠. 자, 반도 안 되는 시간에 자, 여기서 다룬 모든 내용보다 더 이상의 것을 다뤘다. 자,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자, 모든 기출문제, 접근법부터 연관 핵심 이론까지. 예, 접근법도 알려드렸고 연관 핵심 이론. 그 다음에 자, 요게 어떻게 진화돼서 출제될 수 있다는 것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예, 완벽합니다, 진짜.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일찍 끝낸 거예요. 예, 일찍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절약한 시간을 딴 과목에 저희가 재무관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1차 시험은. 예, 다른 과목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재무관리에서 시간을 아끼면 예, 다른 과목에 투입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경쟁자들보다 앞설 수 있다. 예, 더군다나 이 재무관리도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강력한 경쟁력의 무기죠. 자, 그래서 자, 재시생들은 이제 누구나 동차 합격을 노립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연습서 공부에 이제 집중하다가 한 4개월 정도 앞두고 한 10월 정도, 11월 정도 앞두고 이제 1차 공부에 돌입하겠다. 자, 여기 이제 전략이죠, 재시생들의. 이런 재시생들은 이제 시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히 이제 29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이미 재무관리 1차 공부를 완주한 경험이 있어요, 재시생들은. 그렇죠? 경험 있는 재시생이라면 뭐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틀 잡고 빡세게 들으면 되는 수준이에요. 강의 듣고 이틀 빡세게 듣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공부하면 되죠. 그렇죠? 문제 풀면서 거기에다 요약하고 정리하고 메모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하면서 공부하면은 남보다 2분의 1 시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 아래 내용 이제 작년에 이제 고쌤 쟁관 교재 체험단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험생들이 이제 블로그에 써준 체험 후기 중에 이제 강의에 대한 평가를 취합한 내용입니다. 제가 뭐 좋은 것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말만 써주셨어요. 아무튼 한번 쭉 보겠어요. 자, 교재 및 강의 특징. 자, 양질의 강의를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줘서 감사하다. 자, 16장까지 무료. 자, 매력적인 무료 강의 제공. 인간값에 교재값에 클립 형식으로 지루하지 않게 무료 강의 올려줬고 질문 소통. 질문하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게 써주셨고 자, 제 유튜브에 광고가 없어요. 광고 안 붙이고 이제 업로드 해드렸고 자, 이 부분. 자, 책에 없던 내용을 설명해줘서 재무관리 숲을 볼 수 있게 하는 느낌이다. 제 강의를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의도했던 그 내용을 써주셔서 저도 감사해요. 자, 별 5개 만점에 5점 만점.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뭐 제가 뭐 하나 사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저도 뭐 이 정도 제가 충분히 맘먹고 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입지에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조의 행간은 강의 콘텐츠 확장하겠습니다. 2차까지. 잠룡이 졌다 비룡이 되시겠다. 감사합니다. 자, 딕션. 이건 제가 제 본인 거라 잘 모르는 부분까지 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되는 제가 딕션이 좋다는 거 알았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개념도 쉽게 풀어주시고 제가 정말 그 어려운 개념 쉽게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노력을 알아주셨네요. 자, 콕콕 집어주셔서 집어줍니다. 집어주어. 그래서 공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고 자, 오리엔테이션 강의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 고민과 열정. 좀 전에 뭐 제가 뭐 한 10분 20분간 그 부분 충분히 자, 요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아실 것 같고 자, 개념 정리 가능하고 길지 않다. 그죠? 길지 않아요. 29시간 짧아요. 자, 다 체크했어요. 개념 정리 해드리고 29시간에 안결 부분 체크해드리고 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무료라고 좋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굉장히 더 비싸게 받아요, 사실. 예. 자, 딱딱하게 그냥 금방 이해 가는 걸 가르쳐줘서. 예, 강의를 보는 게 무척 중요하다. 예. 제가 제 책만 보고 이제 강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때는, 예, 제가 강의를 꼭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렇죠.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알려준 강의 스타일. 예. 예, 정확합니다. 제 강의 스타일이고. 자, 요거죠. 자, 과거 기출문제. 올해 변경을 내용 연계해서 설명해 준다. 예. 제가 뭐 기출문제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변경돼서 나오느냐. 예,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서도 29시간 안에 다 드렸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상세한 설명. 예, 제가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예, 다 꼼꼼하고 상세하게 다. 그 다음에 29시간 효율적. 예, 밑줄 공부 등 예, 더 중요한 배울 수 있다. 예,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아무리 자세한 교재라도 그렇죠? 예, 막힐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기본서 가야 되는데 기본서에도 없을 때도 있죠. 그리고 기본서 해당 부분 언제 다 찾고 있습니까? 예, 그냥 넘어가는 거죠, 대부분은. 예, 저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는 거죠. 예, 강의를 통해 다 해결해 드리고 책을 통해 다 해결해 드리고 예, 그리고 자, 이 부분도 제가 인상적이었는데 PI법 강의에서 상세한 해설기와 파일을 같이 띄워놓고 계산법을 스텝 바이 스텝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인상적이었다. 예, 열심히 한 부분이 예, 잘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교재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니 중간에 길을 필요가 없다. 예, 제 책을 제가 순서도 1장부터 그냥 21장까지 순서대로 쭉 보시면 돼요. 예, 절대로 길 잃지 않아요. 예, 쭉 보면은 자, 요 뒷내용이 앞에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다른 책 없습니다, 저는. 예, 그냥 1장부터 쭉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앞에 있어요. 앞장에 다 설명했어요. 자, 여기 앞장에 다 설명한대요. 요 문제 풀기 위해서 뒷장에서 뭐 끌어야 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예, 예, 그 부분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이 부분이 뭐 그런 것 같아서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미리 들어 객관식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바로 그거죠. 예. 연습서, 2차 연습서 위주로 하셔놓고 마지막에 넉 달 앞두고 자, 객관식 이걸로 딱 하고 들어가자. 예. 그런 재시생들 딱 좋은 강의다.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시간이 없다. 약한 비중의 파트너 선택 강의를 수강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요거는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시간이 없는 경우, 예, 없는 게 어쩔 수 없죠. 뭐. 예, 꽈락은 면해야죠. 예, 그런 부분도 분도 재책을 선택하시면 예, 시간 절약이 되니까, 그죠? 자, 비주요 파트들 뿐만 아니라 제목 과목 자체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질 것 같은 강의.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재무관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지는, 예를 들어 이제 앞에 그 1장부터 16장까지 CAPM 자본구조. 자, 여기서 사용되었던 논리가 예, 파생상품, 채권, 국제 다 연결돼요. 예, 예, 옵션 절대로 이게 다른 논리가 아니다. 예, 앞에서 사용한 CAPM 자본구조 사용한 논리가 옵션에서 사용된다. 예, 그 내용을 예, 아시는 수험생일 것 같아요. 예, 그죠? 자, 다른 강사 기본 강의 완강한 복습도 한 상태인데 다시 전체를 듣기 부담돼 안 듣게 안 빌려. 그렇죠. 예. 예. 다 들어줬는데 이제 모르는 부분만. 예. 뭐 그래도 됐죠. 이미 뭐 공부가 충분히 된 수험생인데, 그죠? 딱 봐도. 예. 그리고 다른 강사가 안 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모르는 부분. 이 문제 설명 고안용 예. 회계사님 어떻게 하셨을까? 예. 무료니까 와서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 교재를 공부할 때 이해가 어렵던 부분은 명쾌하게 기출문제 푸는데 자신감이 생겼다. 예, 혼자 제 교재를 공부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쭉 이제 강의를 올려드리니까 작년에 이제 2024년 12월까지 제가 말까지 계속 올려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혼자 이제 강의 안 올라왔으면 그 부분이 혼자 공부하셨겠죠. 그래서 명쾌하게 해결됐다. 그래서 기출문제 자신감이 생겼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혼자 공부해도 될 정도의 책인데 뭐 강의가 있으면 뭐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같이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본인 강의에 부족한 점은 댓글 적어주고, 예, 정말이에요. 예,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 제발 좀 피드백 해주세요. 어디가 모자랐다. 예, 제가 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제가 보강하겠습니다. 자, 혼자 공부나 막힌 문제, 러닝타임 3주 짧다. 예, 배속 기능. 야, 배속까지 하면은 29시간도 안 걸리겠네요.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이죠. 제 스타일은 배속은 별로 뭐 제가 한 강의를 제가 배속으로 들어도 제 머리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속은 예, 저 추천하지 않습니다. 29시간 다 들으세요. 예. 교재 당기지 않은 부분을 강의를 통해 메꿔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 부족한 부분 제발 알려주세요. 예, 저는 다 메꿨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멘트가 있네요. 자, 제목이 정말 어렵게 느껴졌는데
예, 도전해 볼 만한 생각이 들었다. 자, 이분은 딱 느낌이 오는 게 초시생이에요. 그렇죠? 초시생. 예. 그래서 이제 도전해 볼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감사하죠, 제가. 내가 모르는 부분만 찾아 들을 수 있고, 유효경 없어서 유료 강의 등, 예, 예, 그렇죠, 뭐. 예. 자, 그래, 요거 좋은 얘기고, 복잡하게 느껴져 파는 국제 파트. 아, 이분은, 예, 분명히 실력이 있어서 아마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5년 2월에 아마 최소한 1차는 합격하셨을 거예요. 예, 요 정도. 이거 알아보는 분, 예, 요거는 실력자예요. 자, 타사 대비 압도적 상세 해설 교재. 제 책이 이제 기출문제로 이제 1차 시험 모든 것을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하려면 이제 기출문제 해설이 예,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에 이은 이제 기본서, 본문 바로 위에. 예. 그래서 다른 그 기출문제 해설집의 해설하고 비교하면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제 책으로 이래도 자 29시간 예, 강의 시간 짧잖아요. 예, 2주 안에 뭐 널널하죠. 예, 널널하게 2주. 재시생이라면 2주 안 걸려요. 예. 자, 초시생도 2주 완성 가능하고 열심히 하시면.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 자, 1개월 안에 다 된다는 거죠. 예. 재시생들은 1개월 안 걸려요. 분명히 1개월 안 걸려요. 예, 초시생들도 1개월 안에 열심히 하시면 완성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험 직전 마무리 점검 하고 예, 들어가면 되죠. 예. 고쌤 인간이 책하고 강의하고 같이 있는 거니까 이게 다 책하고 강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고 빠르게 단기간에 재무관리 고득점 합격이 가능하다. 이 고쌤 잼가는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저술하고 강의했습니다. 제가 그 수험생 때 그때 뭐 책이던 그 다음에 내가 푸른 문제던 그 다음에 수강한 강의던 이 깔끔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깔끔하게 모든 책을 저술했고 또 깔끔하게 강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흐름 파악이 이제 세상 쉬운 논리적 강의. 예, 이게 이제 강사 PR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Y란 막힘없이 납득이 되는 명쾌한 강의. 예, 이걸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를 꺼낼 필요 없어요. 예, 압도적으로 친절한 강의입니다. 예, 강의만 들으면 예, 이거 안 봐도 다 해결할 수 있게 예,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책을 썼고 예, 책 소개 영상에서 설명한 그걸 잠깐 예, 보여드리면 자 제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예, 그런데 시험이 안 나와 공부한 게 예, 이거는 깔끔하지 않죠. 예, 근데 내가 공부한 건데 시험이 나와 예, 이게 깔끔한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없어야 되죠. 요게. 공부한 게 시험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예, 공부한 게 시험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시험에 안 나올 거면 죽으라고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깔끔한 거다. 다시 말하면 자 책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예, 그러면은 깔끔하지 않죠. 짜증나죠. 그쵸? 근데 딱 공부를 해봤는데 아 이거는 진짜 나올 것 같아. 제대로 공부한 것 같아. 예, 그러면 이제 깔끔한 거죠. 예, 이건 아직 모르니까. 예. 자 이제 깔끔의 의미를 아실 거고요. 충분히. 자 그러면 이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예, 그래서 어떻게 요거만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이거를 예, 저는 먼저 이제 현황 파악을 해야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도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드백. 이게 전형적인 과정인데 자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냐.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예, 기출문제로 현황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도 이제 2000년 그 듀레이션 문제하고 2024년의 듀레이션 문제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현황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예, 이게 이제 분석됐어요. 그렇죠? 예, 2001년의 듀레이션 문제하고 2024년의 듀레이션 문제가 엄청나게 난이도가 올라갔잖아요. 예, 제가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그 대안을 도출해야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간 거를. 그렇다면은 예, 기존의 방식이라면 책이 엄청 두꺼워져야 돼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 난이도를 다 이제 맞추려면 이제 책이 두꺼워져야 되죠. 근데 이거를 저는 이 책이 두꺼워지지 않게 해결했다. 어떤 식으로 했냐. 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 부족한 부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이 두꺼워졌지만 안 나올 거 있잖아요. 기출 중심으로 분석하니까 안 나올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 깎아냈다. 트리밍했다. 그래서 책이 두꺼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자, 이 효과는 어떻게 되냐. 자, 피드백을 보시면
자, 책이 두꺼워졌어요. 그럼 공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예, 공부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모든 수험생의 시간은 한정돼 있다. 그런데 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뭐 3회독 해야 되는데 1회독도 못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합격이 안 되죠. 근데 예, 저의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때는 공부 시간이 적게 걸리죠. 예, 책이 두꺼워지지 않으니까 공부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게 된다. 그렇다면은 아까 새로운 10회 1차 공부법 도입 필요성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나타났잖아요. 새로운 10회 1차 공부법 도입이 필요성이 이제 나타났는데, 자, 요렇게 함으로 해서, 자, 새로운 공부법 도입이 성공했다. 예. 요것도 이제 그 책 속의 영상에 길게 나오는데, 자, 요약해서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10회 1차 시험은 이 기출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응용할 수 있다. 모든 기출문제를. 그러면은 합격한다. 그리고 요 시간의 한계성, 제약성, 1분 33초 안에 한 문제. 이거를 풀 수 있게 훈련하면은 합격한다. 요 두 가지. 예. 두 가지를 하면은 이제 합격할 수 있는데, 자, 제 책이 요게 이제 중심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이 가장 충실합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해를 넘어서서 이 분석하고, 자, 응용.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지, 예, 그런 것까지 제 책에 다 들어있고, 책이 없는 부분은 제 강의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한 문제도 빼놓지 않았어요. 예, 한 문제도 빼놓으면 안 되죠. 예, 그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수있지 몰라요. 그렇죠? 한번 나온 것들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최초예요. 뭐 물론 이제 기출 문제지만 모아져 있는 연도별 거기에는 다 있죠. 근데 이제 그 객관식 그 제목관리 문제집, 예, 거기에는 제가 최초다. 예, 제가 다른 책들도 다 확인해 봤는데 몇 문제씩 좀 빠졌어요. 예, 그거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최초입니다. 자, 요건 뭐 여기하고 관련된 건데, 자, 기출 문제만 있지 않아요. 제 책에는. 예,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보강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강한 걸 떠나서 문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하고 예제 문제로 다 수록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비욘도 기출 문제. 자, 그리고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되잖아요, 책이. 예, 두꺼워지면 또 떨어진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공부 시간이 많아지면. 자, 그래서, 자, 요거 이제 편집 조작고로 보호되는, 자, 본문 1단. 자, 이게 본문이죠. 본문 1단,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좌우 2단. 야, 기출 문제는 여기 좌우 2단이죠. 2단. 여기 문제, 해답. 예, 이렇게. 좌우 2단. 이렇게 배치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 이제 이어지는 이제 본문 1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요 기출문제를 좌우 2단으로 안 할 경우에 이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죠?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한 1120쪽 정도 나올 거예요. 이 분량을 680쪽으로 줄였다. 그렇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여기 약간 좀 연한 회색으로 써가지고 자, 본문 흐름이 안 끊어지게, 그렇죠? 안 끊어지게 해서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배려했다. 예. 아무튼 그 제 책을 보시면 예, 꽉 차 있는 그런 느낌, 예, 꽉 차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절대로 쓸데없는 거를 공부한다는 느낌이 절대로 안 든다. 예. 제가 요 깔끔한 걸 좋아한다고 그랬죠. 예. 제가 수험생이라면은 어쩔 것이다. 예. 그거를 전제로 깔고 예. 깔끔하지 않은 부분 다 쳐냈어요. 예. 제가 수험생이라는 입장인 거에서 예. 그렇게 썼다. 그리고 이제 강의도 마찬가지로 예. 깔끔하게 불필요한 설명 같은 건 다 잘랐습니다. 예. 깔끔하게 시험에 나올 것만, 그죠?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제 책에 대한 설명과 강의에 대한 설명을 예, 거의 완벽하게 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예, 제 책을 보고 이제 재무관리 1차 시험을 예, 다 끝낼 수 있도록, 고득점을 맞도록 끝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저술했고 강의를 했습니다. 예. 왜냐면 뭐 그냥 그 책을 그냥 대충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고른 책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전혀 나오지도 않는 부분에 쓸데없이 예, 많이 공부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다. 그러면은 망하잖아요. 예. 여러분의 인생을 이 책에 걸어야 되는데, 선택한 책에 걸어야 되는데 절대 소홀히 쓸 수 없죠. 예. 또 여러분의 인생을 이 강의, 또 이제 강의가 개판일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 강의에 걸어야 되는데 절대 소홀히 강의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예, 제 책을 보고 또 제 강의를 들으면 누구나 2026년 CPA 1차 시험 제목을 위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짧은 시간에, 그렇죠? 29시간 강의 시간이죠. 예,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저술을 했고 강의를 찍었어요. 예. 그만큼 이제 CPA 1차 시험 수준의 책이에요. 예, 제 책은 쉬운 책 아닙니다. 예, 제목만 세상 쉬운이죠. 절대로 쉬운 책 아닙니다. 이 수준에 맞는 책이에요. 그때 이제 제 시생이 아니면 바로 이야기 안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예. 그런 만큼 이제 초시생이라도 요 수준의 책이 제 책이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넘어서야죠. 넘어서야죠. 어렵더라도 넘어서야죠. 그래서 반드시 제 책과 강의를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